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심리적 CCTV 아래 살고 있습니다. 상사의 무심한 말투, 단톡방의 일식, 혹은 타인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에도 우리 마음에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내가 뭘 실수했나? 나를 우습게 보면 어쩌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정작 가장 소중한 나는 정서적 방치 속에 버려집니다. 밤새 타인의 반응을 곱씹는 행위는 영혼을 갉아먹는 자학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십시오. 폭풍우 속에서도 유독 고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질 때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며 무례한 공격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 깎는 압도적 당당함을 뿜어냅니다. 그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 기제와 뇌 활용 기술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며 고통받는 진짜 이유는 뇌의 진화적 불일치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는 수만 년 전 숲속의 바스락거림을 호랑이다 라고 인식하던 구석기 시대 소프트웨어를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현대사회의 비난이나 소외를 뇌는 곧 생존의 위협으로 오인합니다. 인스타그램의 반응이나 상사의 지적이 굶주린 맹수의 습격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존감의 고수들은 이 편도체의 폭주를 막는 전전두엽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압니다. 이제 당신의 뇌를 재설계하여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4단계 전략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법칙, 감정의 리모컨을 되찾는 통제 소재의 전환.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는 행동의 동기를 결정하는 핵심을 통제 소재라 불렀습니다. 눈치를 보는 이들은 외적 통제 소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치의 스위치를 남에게 맡긴 채 상대가 인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주기만 구걸합니다. 타인의 반응이라는 마약에 의존하느라 에너지는 늘 바닥나고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노예의 삶을 반복합니다. 반면 흔들리지 않는 이들은 통제 권한을 내부로 가져온 내적 통제 소재 확립자들입니다. 이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소음 대신 내 행동이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라는 본질에만 집중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저 지나가는 날씨일 뿐 내 존재를 흔드는 절대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위한 실전 전략은 선행의 개인화입니다. 보통 우리는 호의를 베풀 때 상대도 나를 좋게 보겠지라는 심리적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 내 행복을 맡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부터는 호의의 이유를 오직 나의 원칙으로 제정해 하십시오. 친절을 베푸는 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지 상대의 승인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은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선행을 투자가 아닌 가치 실현으로 규정하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시선은 먼지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제2법칙, 정서적 독립을 선포하는 자아 분화와 경계 설정. 내면의 기준을 세웠다면 이제 타인의 감정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이를 자아 분화라고 합니다. 집단의 압력이나 타인의 불안 속에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불편함을 마치 자기 고통인 양 착각하여 무리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는 착한 게 아니라 타인의 실망을 견디지 못하는 정서적 미성숙입니다. 자아를 지키기 위해 3단계 경계선 설정법을 장착하십시오. 첫째, 상대의 요구를 인지했음을 명확히 알리십시오. 상황이 급하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라는 확인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둘째, 내 상황과 한계를 객관적 팩트로만 제시하십시오. 현재 제 프로젝트 마감이 오늘이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럼 감정을 뺀 사실만 전달합니다. 셋째,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습관자민 사과 없이 단호하게 의사를 밝히십시오. 죄송하지만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당신은 심리적 약자로 전락하고 상대에게 반격의 여지를 줍니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카르말이 아니라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명확히 하는 안전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당신은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절 뒤에 찾아오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뇌과학으로 해체해 보겠습니다. 거절 뒤에 오는 죄책감은 어디서 올까요?
아론 벡은 심리적 고통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인지적 왜곡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침묵을 비난으로, 무표정을 혐오로 해석하는 부정적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투사적 동일시라 하는데, 타인의 짜증을 마주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스스로 자책의 늪으로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우리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나머지 중 대부분도 쉽게 해결되는 일들입니다. 결국 걱정의 97%는 완전히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상대의 기분이 나쁜 이유는 어제 잠을 못 잤거나 배가 고픈 것 같은 당신과는 무관한 요인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훈련이 감정 소유권 분리입니다. 누군가 냉담하게 굴 때 속으로 선언하십시오. 저 감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자산이자 그가 해결해야 할 짐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기분까지 책임지려 할 때 인생은 저당 잡힙니다. 이 경계를 긋는 순간 당신은 감정적 지배에서 독립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기분에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이 진실을 뇌에 각인하면 어떤 비난 앞에서도 호수처럼 평온한 내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눈치를 보는 근본 원인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오직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착각, 즉 조명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소한 실수나 외모의 결점이 실제보다 훨씬 주목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냉정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공 노릇하느라 자기 대사 외우고 자기 옷에 얼룩 지우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실수는 타인에게 그저 스쳐가는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서운함이 아니라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관객석은 이미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타인을 위한 연기가 아닌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칼 로저스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수들은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드러내어 타인이 공격 무기로 쓸 비밀을 없애버립니다. 내가 나를 수용하면 그 어떤 공격도 나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전전두엽을 강화하는 아이덴티티 하드닝을 실천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타인의 싱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최면이 아닙니다. 이마 뒤 전전두엽을 자극하여 편두체의 예민도를 물리적으로 낮추는 신경학적 훈련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뇌 회로가 변하며 타인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제 실전에서 여유를 뿜어내는 이들의 구체적 습관을 이식해 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자유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공간을 극대화합니다. 보통 사람의 반응이 0.1초라면 고수들은 그 사이에 3초라는 공백을 넣어 전전두엽이 개입할 시간을 법니다. 첫째, 박스 호흡의 과학입니다. UCL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10%의 여유를 가진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심박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네이비실도 사용하는 이 호흡법, 4초 흡입, 4초 유지, 4초 배출, 4초 유지를 2주만 훈련해도 스트레스 회복력이 60% 단축됩니다. 호흡이 느려지면 뇌는 안전하다고 판단해 편도체를 잠재웁니다. 둘째, 감정의 재해석입니다. 스탠퍼드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름표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떨림을 불안이 아닌 흥분으로 명명하십시오. 타인의 비난도 공격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 중으로 재해석하십시오. 뇌는 당신이 붙인 이름표를 그대로 믿습니다. 셋째,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승진자의 83%는 오직 통제 가능한 영역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타인의 생각이나 기분은 통제 불능입니다. 여기에 신경 쓰는 건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넷째, 침묵과 고독의 권력입니다. 목표를 떠벌리지 않고 침묵하며 실행하는 그룹의 달성률이 훨씬 높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도파민을 보존하고 동기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타인에게 아부하지 않기에 더욱 강력한 아우라를 풍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나와 주인이 되는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증명받아야 생겨나는 유통기한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완벽하며 누구도 당신 허락 없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권리는 없습니다.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건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려고 너무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했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나를 지키느라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게. 라고 선언하십시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만 즉시 실행하십시오. 무례한 요구에 사과 없이 선을 긋거나 자극 앞에서 3초간 박스 호흡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행동 없이는 뇌의 회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쌓여 전전두엽이 단단해지는 순간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압도적 존재감이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이 쓴 대본 위의 조연이 아니라 당신만의 무대를 이끄는 주권자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며 이 여정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의 뇌 최적화 전략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로스 사이콜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는 강력한 시간 되십시오.